자, 원리합계. 자, 오늘은 원리합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원리합계는 우선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자,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 원금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그게 이제 원금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너스 같은 개념을 이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자는 은행에서 이제 정한 이율이라는 게 있어. 이자율. 자, 퍼센트로 나타내는 이율이 있는데, 이 이율을 설정해 놓은데 그 이율만큼 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자라고 하는데, 우선 이자를 구하는 방법. 자, 이자는 원금과 이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리합계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복리법. 이 복리법을 위주로 공부할 거고, 단리법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리법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단리법. 자, 단리법의 예를 들어보면, 단리법은 자, 우선 원금을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원금을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율은 자, 연이율로 1년마다 붙는 이율, 연이율로 1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면 10,000원에 10%면 이자는 얼마냐? 자, 10,000 곱하기 100분의 10 해서 약분하면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원. 자, 그래서 1년 후에 이자는 1,000원이 붙겠습니다. 1,000원. 그럼 이때까지 원리합계는 10,000원과 1,000원을 합친 11,000원이 될 거고, 자, 2년째 이자도 처음 넣었던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또 1,000원. 그래서 이때까지 원리합계는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3년째 이자도 또 1,000원이 되고, 그때까지 또 원리합계는 13,0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속 이자가 처음 넣었던 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단리법은 처음 넣었던 원금, 이것을 원금으로 계속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원금이 계속 처음 넣었던 그것이 원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기 때문에, 자, 이것이 단리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 원금을 A라고 하고 이율을 R로 보면, 자, 1년째에는 이자가 AR이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원리합계는 A 플러스 AR이 돼서 A 가로에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2년째에도 이자는 AR이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원리합계는 A 플러스 AR 플러스 또 AR. 그러면 A 플러스 2AR이고, A로 묶으면 1 플러스 2R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년째에도 이자는 또 AR이 됩니다. 여기다가 또 자, A 플러스 AR을 또 3번 더하니까 3AR. 그러면 A로 묶으면 1 플러스 3R이 됩니다. 그러면 N년째에는 또 이자가 AR. 그럼 이때는 A 가로에 1 플러스 NR이 됩니다. 이것이 단리법에서 원리합계 구하는 공식. 자,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단리법이 아니고 복리법. 자, 복리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복리법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10,000원이란 돈을 은행에 넣었다. 이때 연이율은 10%다. 그러면 1년째 이자는 1,000원이 붙겠습니다. 이때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원리합계는 11,000원이 될 것이고, 이때 2년째 이자는 이것이 이제 원금이 되는 거지. 자, 11,000원이 원금이 되고, 여기에 대한 10%인 11,000원에 대한 10% 100분의 10을 곱하면 1,100원이 이자가 붙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원리합계는
11,000원에 1,100원이 붙은 11,000원에 1,100원이 붙은 12,100원이 원리합계가 됩니다. 아까보다 늘어났죠. 자, 3년째에는 12,100원에 대한 10%가 또 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분의 10 약분하고 약분하면 1,210원이 붙고 이때까지 원리합계는 12,100원에 1,210원이니까 13,310원 이렇게 붙겠습니다. 자, 이거를 공식화하면 원금을 A라고 한다면 이율이 R 이때 금은 1년째 이자는 AR이 붙습니다. 이때까지 원리합계는 A 플러스 AR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자 그럼 2년째에는 이자가 이제 이게 원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율 A의 1 플러스 R 곱하기 R 이게 이율이 됩니다. 이자가 이게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원리합계 그럼 A의 1 플러스 R로 묶어버리면 이 부분은 다 묶었기 때문에 1 여기는 R이 남습니다.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3년째에는 여기에 대한 또 이자, 이율 그래서 1 플러스 R 제곱의 R 그럼 여기까지 원리합계는 더하면 A의 1 플러스 R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1 뒤에는 R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됩니다. 그래서 답은 n년째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최종 답이 된다. 너희가 외워야 할 거는 이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년째 복리법으로 원리합계 구하는 공식 원금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R은 이율 n은 기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리합계 구하는 복리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자 이제 복리법은 원금 한 개에 대한 원리합계 구하는 방법이었고 이제는 자 적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적금은 원금이 여러 개 매년마다 아니면 매월마다 원금을 돈을 계속 은행에다 납부를 했을 때 원금이 그럼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원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각 원금마다 전부 다 원리합계가 계산이 되겠죠. 원금이 계산이 되면 그 원금을 원리합계를 다 더해서 싹 한꺼번에 계산이 된 거 이게 이제 적금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우리가 계산하겠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초에 적립을 하는 거를 기수불 자 초에 적립하는 거를 기수불 그렇게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에 적립하는 거를 기말불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공식은 기수불 공식을 잘 외워놓으면 기말불은 금방 외워집니다. 이 기수불 공식을 잘 외워두면 기말불은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우선 기수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기수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에 적립을 하는 거. 초 여기서 말하는 초는 자 연으로 따지면 1월로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적립을 한다. 그 다음에 월로 따지면 1일날 뭐 적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적금을 보겠습니다. 적금 기수불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년째 A라는 돈을 넣겠습니다. 1년째 즉 1월 달에 A라는 돈을 넣고 2년째에도 또 A라는 돈을 넣고 오고 3년째에도 A라는 돈을 넣고 쭉 해서 N년째에도 A라는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찾냐 12월 달에 찾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찾든지 이렇게 찾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몇 개냐 원금은 1년째, 2년째, 3년째, N년째니까 총 원금이 N개가 되겠습니다. N개. 각 원금에 대한 원리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원금은 1년째부터 N년째까지 총 N번 이자가 붙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될 겁니다. 복리법에 의해서. 자, 이 원금은 2년째부터 M년째까지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1승이고
이 원금은 3년째부터 이자 붙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의 n-2승이 될 것이고, 마지막이 n년째에 붙은 이 원금은 딱 1년 동안 이자를 붙기 때문에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자가 딱 1년만 붙습니다.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더한 것이 뭐냐? 자, 이게 적립금 총합입니다. 총합, 기수불 총합. 그래서 여기서부터 적어보면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 플러스 두 번째 항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땡땡땡에서 제일 마지막은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첫째 항이 이거고 두 번째 항이 이건데, 여기서 보니까 공비, 즉 1 플러스 R씩 곱해져 있는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공비 마이너스 1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에서 1을 빼면 R분의 첫째 항 가로에 공비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가로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때 A는 뭐냐? 원금, R은 뭐냐? 이율, N은 뭐냐? 기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N 잘 확인해. N. 자, 만약에 월로 나눴으면 월 단위로 끊어야 되고, 연으로 나눴으면 연 단위로 끊어줘야 됩니다. 자, 이게 기수불로 풀었을 때의 적립금 총액. 자, 이때 주의할 거, 첫째 항이 달라진다는 거. 첫째 항, 이 첫째 항은 마지막 해 이자가 붙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불. 자, 기말불은 말에 입금을 하겠습니다. 말에 입금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12월 달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12월. 좀 더 이야기 편하게 하려면 12월 말일, 12월 31일 이렇게 입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12월 31일 날 A라는 돈을 넣고, 2년째 12월 31일 날 또 A라는 돈을 넣고, 3년째 12월 31일 날 또 A라는 돈을 넣고, 땡땡땡해서 n년째 12월 31일 날 A라는 돈을 넣어서 그 다음날 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똑같이 1년째부터 n년째까지니까 원금은 n개예요. 그럼 각각 원금에 대한 원리합계를 계산해보면, 자, 1년째 12월 31일 날 돈을 넣은 거는 하루만 지나면 2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때 1년째에는 이자가 붙으면 안 됩니다. 왜? 하루밖에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1년째 만약에 1월 달에 넣어놓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1년 동안 넣어놨고 이 사람은 하루밖에 안 넣어놨기 때문에 똑같이 이자가 붙어버리면 이 사람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넣어놓은 사람은 이자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2년째부터 이자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자가 몇 번 붙냐? A의 1 플러스 R의 n-1승 이렇게 붙고, 2년째 12월 31일 날 돈을 넣은 사람은 3년째부터,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n-2승. 그러면 이 사람은 이자가 몇 번 붙냐? A의 1 플러스 R의 n-3승. 마지막 이 사람은 12월 31일 n년째 12월 31일 날 돈을 넣었기 때문에 하루 있다가 찾았으니까 그냥 A라는 돈을 나오게 됩니다. 자, 총 n번 땡땡땡 해서, 자, 이때 첫째 항이 뭐냐? A. 이걸 다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A의 1 플러스 R, 마지막은 A의 1 플러스 R의 n-1승. 그래서 자, 첫째 항은 이거고 공비는 똑같이 1 플러스 R. 그럼 공식은 공비 마이너스 1, 첫째 항 가로 열고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똑같이 n개니까 없어지면 답은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등비수열, 적립금, 기말불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
이 첫째 항이 다르다는 거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표형 104번. 대표형 104번. 연이율 5%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했다. 10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1.05의 10승. 요게 항상 나옵니다. 이걸 잘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연이율 15%. 연이율 5%. 자, R은 0.05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매년 초에 100만원씩. 그러면 A는 100만원. 땅땅.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원. 공이 6개니까 10의 6승이라고 놔두면 더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년 동안 N은 10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1.05의 10승. 자, 1.05의 10승은 1.6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수불이니까 자, 공식은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가로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자, 0.05분의 10의 6승 곱하기 1.05 곱하기 1.05의 10승 마이너스 1 하면 여기서 1.05의 10승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0.05분의 10의 6승 곱하기 1.05 곱하기 1.63에서 1 빼니까 0.63이 되겠습니다. 공 2개 띄고 공 2개 띄고 10의 6승에서 4개 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10의 4승 곱하기 105 곱하기 63 해서 이렇게 합분하면 21. 10의 4승 곱하기 21 곱하기 21 곱하기 3 63을 쪼개면 이게 441. 3 곱하면 1, 2, 1, 2, 3이니까 1, 3, 2, 3, 0, 0, 0, 0 1323만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리합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